어쨌든 교과서에서 70점은 맞게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과서 쪽 가장 중요하지. 변별력의 논도에서 30점.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줄을 세우고 그게 이제 많이 돼 있어. 교과서 올릴 수 있어. 아, 올림퍼스가 있으니까 80점.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해줘야 돼요. 선생님이 요구하는 건 암산이 될 때까지.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면 풀이 과정이 이렇게 촥 떠올라요. 어떻게 푸는지가 머릿속에 탁 정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푸는 시간이, 쓰는 시간이, 푸는 시간이 되고, 고민 안 하고. 교과서 변형은 그 정도까지 해줘야 돼요. 교과서 쪽. 교과서 올림퍼스는 딱 보면 그냥 풀이, 쓰는 시간이 풀이를 푸는 시간. 이렇게 돼요. 나머지 이제 30점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나머지 30점은 이제 고쟁이로 고민을 해요. 그 정도 수준으로. 보통 한 4문제 냈더라고. 너네 학교는 항상 좀 어려운 거 한 4문제. 근데 이제 고쟁이 수준보다는 조금 낫지 않나 싶은데, 거기서 이제 점수를 따야 되는 거지. 기본적인 거는 암산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수학은 언제나 이렇게 단계가 있어. 수학은 1번, 이해해라. 이해가 문제니까 이해해야지. 2번, 공식 성질은 다 외워라. 반은 암기 과목, 50%는 이해 과목, 나머지 50%는 외워야 해. 3번, 암산이 될 때까지 연습해. 기본이 되는 건 암산이 될 때까지 연습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문제를 겁니다. 올리는. 근데 이제 그 정도를 해놓고 심화 문제를 올리면 심화 문제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그 위에 거를 올릴 때 한참 걸리는 거야. 기초공사가 안 됐으면 한참 걸려. 모르니까 이것도 또 해야 돼, 저것도 또 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순서대로 그렇게 단계별로 해주면 여러분 공부하기가 편하지. 그리고 항상 수학은 단권주의, 한 권을 완벽하게 알아요. 괜히 여러 번 푸는 게 아니야. 수학은 언제나 한 권을 완벽하게 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한 권을 한 10번 푸는 거야. 10번 푼다고 1번부터 끝번까지를 다 푼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번은 정성껏 풀어야지. 그리고 채점을 해. 그럼 이제 틀린 거 맞은 게 있어. 그럼 이제 두 번째 풀 때는 틀린 것만 푸는 거야. 틀린 것만 별표를 쳐놓고 틀린 것만 한 번 또 쭉 풀어. 그러면 그 중에서 또 틀린 거 맞은 게 있겠지. 그치? 그럼 이제 틀린 거는 다시 한번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틀린 거만 다시 한번 보고. 그래서 계속 틀린 거를, 아는 거를 버리는 거지. 아는 거를 버리는 거. 근데 이제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두 번째부터는 간과한 거.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금방 풀어. 그렇게 10번도 푸는 거지. 그렇지 않니, 그러면? 한 10번쯤 되면 모르는 게 뭐 한두 번째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해서 한 10번을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 경험으로는 한 3번 정도 풀면 모르는 게 없어. 한 번 다 풀고, 틀린 것만 한 번 더 풀고, 그 다음에 또 틀린 것만 한 번 더 풀면, 그 다음에는 모르는 게 거의 없어. 왜냐하면 범위가 넓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이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다 맞아. 근데 이제 여러분의 내신은 범위가 짧으니까, 얼마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게 가능한데, 큰 공부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법고시 같은 거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 기억력. 책이 워낙 두꺼우니까 그 많은 거 언제 공부한 거를 그게 생각이 나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자꾸 반복해주는 거야. 틀린 거 또 풀고, 틀린 거 또 풀고. 그러니까 10번 푸는 거죠. 진짜 어렵습니다.
와서 외국인 서술형은 없어요? 서술. 오늘은 희연이 위주로 질문하세요. 11번. 이동식. 서술형 어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부등식, 서술형, 능멸, 1-3가 온다. 그치? 정문수, 능멸, 세 개인 거입니다. 음. 12번, 1번. 1번, 2번, 11번. 11번. 2차 부등식 fx는 0보다 크다의 해가 마이너스 1,2일 때 부등식 이거의 해를 더하시오. 이렇게 나오죠. 2차 부등식을 어떻게 쓸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작성해도 돼. 해가 사이 범위가 나왔다는 얘기는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라는 얘기다. 그렇지? 그러니까 최고창의 개수로 나누면 부등호가 바뀌겠지. 원래 크다면 사이 바깥 범위잖아. 근데 해가 사이 범위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갖다 2차 부등식을 작성하면 이렇게 생겨. 최고점 개수는 모르고 어차피 두근이 이거란 얘기잖아. 마이너스 1과 2가 두근이란 얘기니까 여기는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겠지. 그래야 마이너스 1과 2가 나오죠. 경계값이 근이잖아. 그 다음에 크다지. 그러니까 0보다 크다. 이 말이잖아. 근데 이거의 해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니까 a가 음수란 얘기야. 그렇지? 양변을 A로 나눠서 부등호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해의 범위가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지. 여기까지는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의 해를 구하라. 그랬잖아? 이거의 해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차 부등식을 작성해서 풀 수도 있고, 근과 계수 관계로 풀 수도 있어. 그 어차피 여기 있는 마이너스 1과 2가 근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2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일 때, 2일 때 x의 값을 구해. 그럼 그게 이방정식의 근이거든. 그렇죠? 이방정식의 근이고 0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A가 지금 음수잖아. A가 음수니까 이것도 부등호 바뀌겠지. 그러니까 바깥범위로 써주는 게지. 그렇게 해도 되고 자, 이렇게 풀었으니까 이렇게 푼다면 x 대신 2x 플러스 1 넣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A에다가 그 다음에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2x 플러스 1 하고 있죠? 여기 있죠? 2x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x를 2x 플러스 1로 바꿔야지.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풀어라니. 괜찮지?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지? 2x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는 2x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리고 구등호 바뀌겠지? a로 나눠야 돼. 그렇지? 그럼 이제 바깥 범위가 되겠지? 그럼 0이 되는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0이 되는 값은 2분의 1이죠? 그럼 바깥범위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죠? x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지?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제 이렇게 푸는 게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야.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인데 조금 빨리 풀려면 어차피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이거잖아. 그렇지? 이 근이잖아, 그. 이것만 알면 되잖아. 그리고 바깥범위라는 건 알잖아. 그러니까 두 분을 구해서 바깥범위 써주는 거니까 두 분이 이거라. 2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일 때 2x 플러스 1이 2.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야. 여기 fx에서
마이너스 1과 2가 근이라는 얘기니까 f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이 뜻이야. 그치? 그 다음에 2일 때 근이니까 f2는 0입니다. 이 뜻이잖아.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1과 2 대신에 2x 플러스 1이 쓰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f의 2x 플러스 1이 0입니다. 이 뜻 아니야. 근을 구하라는 얘기는. 그럼 여기는 요게 얼마야 돼? 마이너스 1과 2야지. 그래야 이거하고 똑같이 나오지. 그치? 이때 x의 값이 두 분이다. 이해가죠? 그럼 2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넘기고 나누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대로. 그렇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2로 나누면 2면 넘어가면 1이고 그 다음에 2로 나누니까 2분의 1이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의 두 번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보고 바깥범위 써주면 되겠어. 바깥범위는 작은 것보다 작고 x는 2분의 1, 큰 것보다 크다. 등호 있으면 등호 붙여줘. 이해되지 또 음, 다시 공부해서 경우의 수 3. 일어날 때요. 음. 서술형 경우의 수. 3번. 어, 10의 거듭 제곱 중 양의 약수의 개수가 100인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네. 자, 우리는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지?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해? 어떤 자연수 n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보면 이거를 뭐 하는 거야? 소인수분해하는 거지. 음.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소인수분해를 해. 소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됐다고 치자. 그러면 A의 P승의 약수는 뭐야? A P승의 약수는 1, A의 1승, A의 제곱, A의 세제곱, A의 4제곱, 그 다음 점점점 A의 P승. 이게 약수야. 그럼 몇 개니? 1부터 P까지가 P개인데 여기다 모든 수의 약수가 1이니까 1 하나가 더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P 플러스 1개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 B의 Q승의 약수는 몇 개니? 그럼 이거의 약수는 1, B의 1승, B의 2승, B의 3승, 이렇게 B의 4승 쭉 해서 그 다음에 Q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보면 1번 약수의 개수요. 약수의 개수는 P 플러스 1, 그 다음에 Q 플러스 1 이렇게 구하는 거지. 지수에다가 하나씩은 더해서 곱하는 거야. 왜 그런 거야? 모든 수의 약수가 1이라서. 그래서 하나가 더 있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약수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는 언제나 두 가지야. 약수의 개수를 구하려든가 아니면 여기는 약수의 총합을 구하려. 그럼 약수의 이제 그 총합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이거의 약수와 이거의 약수를 서로 곱한 거야. 1하고 이렇게 곱한 거. 쭉 이렇게 곱한 거. A1하고 이렇게 쭉 곱한 거. A2하고 쭉 곱한 거. A3하고 쭉 곱한 거. 이런 것들이 약수야. 이것들끼리 서로 이렇게 쫙 해준 거. 그게 약수야.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인수분해를 해주면 어떻게 생기냐면 1 플러스 A의 1승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 세제곱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의 P승 이거 하고 이것들을 쭉 더한 거, 약수를 쭉 더한 거하고, 그 다음에 B의 Q승의 약수를 쭉 더한 거, 1 플러스 B의 1승, 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B의 Q승.
이것들을 쭉 더해서 이거 두 개를 곱한 게 약수의 총합. 약수의 총합. 그래서 이게 나올 때도 있고 이게 나올 때도 있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약수의 개수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약수의 개수구나. 이 약수의 개수가 몇 개다? 100개를 구하려면 10의 거듭제곱 중 어떻게 되니? 하고 물어본 거잖아. 그렇지? 그럼 10의 거듭제곱이니까 10의 n제곱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n값만 알면 되지? 어. 근데 이거를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5의 n제곱이죠? 음. 그러니까 이거는 2의 n제곱 곱하기 5의 n제곱이지? 음. 그러면 지수에다 하나씩 더하니까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 이게 약수의 개수죠? 이게 몇 개? 100개다 이 말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n은 얼마야 돼? 9해야 되지? 그렇지? n이 9니까 10의 9승이겠지? 그렇지? 10의 9승. 그게 약수의 개수가 100개가 나오겠지. 이걸 다 이해해? 선수분해서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약수의 총합 구하는 거 다 외워져 있어야 돼. 그래야 써먹어. 수학은 못 외우면 못 써먹어. 또, 그다음 대단어. 어, 들어가지고. 너 그냥 했지. 티언이 어디? 1-4? 몇 번? 7번. 자,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이게 뭐야? 절대값 부등식이지? 그렇죠? 해가 모든 수가 되도록 그냥 절대값을 써줘. 2x 마이너스 2를 넘겨 a 마이너스 됐죠? 여기는 절대값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렇지? 0보다 크거나 같아. 이게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되지? 이것도 0일 때는 0이 0보다 크다.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그렇지? 근데 요게 음수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1이 음수면 항상 성립하지.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게 음수면 좌변은 우변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맞아? 그래서 a-1이 뭐면 음수면 a가 뭐면 1보다 작은 그러면 항상 성립하지. 여기는 우변의 값으로 결정해 줘야지.
이거는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치? 이게 만약에 0이고 여기도 0이면 성립하지 않지. 근데 모든 수라고 했잖아. 0일 때도 성립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0일 때도 성립해야 돼. 그러니까 0은 안 돼. 그 다음에 여기가 양수면 안 되지. 그치? 그럼 범위가 생기지. 지금은 모든 실수가 다 해라고 했으니까. 항상 성립해야 돼. 이게 음수야지. 우변이 음수면 좌변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항상 성립하지. 그치? 0은 음수보다 크고 양수도 음수보다 크고. 그러니까 우변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줘야지. 하나 됐어, 얘? 또, 잠깐 저요. 다 하고 해. 아, 음, 그래, 같이. 요거 끝나고, 저기, 나한테 저, 2번? 네. 앞에? 자,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네 실근 중 두 양의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베타는 2알파가 되도록 하는 정수 n의 값. 그러면은 저기가 이제 두 실근이니까 4차를 2차, 2차 인수분해가 안 돼요? 서로 다른 네 실근 중, 실근이 네 개라는 얘기네. 그치? x제곱을 한 문자로 치환해. x제곱을 t라고 하죠.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3 이거의 t 플러스 n제곱은 0 이렇게 나오겠지? 음. 그런데 양의 실근이 나오려면 x제곱이 t잖아. 그럼 이때 이 t 값은 뭐 해야 되지? t가 x제곱인데 x제곱이 음수면 x가 허근이 나오잖아. 그치? 이게 이제 x가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이 나오려면 0이 아닌 양수야지. t값이. 설명 이해가? 0이 아닌 양수야 돼. 0이 아닌 양수. 그래야 x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래서 실근 두 개가 나와. 그래서 여기 있는 t값이 언제나 양수야 돼. 그리고 전부 내 실근이 서로 다른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양의 근. 서로 다른 두 양수가 나와요. 양의 근이. 저까지 이해가니? 이해했죠? 서로 다른 두 양의 근이 나와요. 그럼 이제 뭘로 풀어야 돼? 이거를? 이 t의 방정식의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놓으면 이 알파, 베타는 서로 다른 두 양의 근이야. 이게 서로 다른 두 양의 근이야. 이게 실근을 보고 싶어.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모두 서로 다른 두 양의 근이다. 이 뜻하는. 그치? 그러니까는 기준점이 원점이니까 실근을 보고. 그래서 이게 두 분을 이거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풀어? 여기 알파, 베타라고 해서 선생님이 다른 걸 해야 되겠지? 뭐 PQ라고 할까요? PQ라고 합시다. 서로 다른 두 양의 근이다. 그렇지만 실근의 보호를 이용해서 두 분의 합은 양수해야죠. 두 분의 곱도 양수해야지. 두 분이 모두 양수니까 더한 것도 양수, 곱한 것도 양수해야 되고 양수가 되려면 합과 곱이 양수라고 해서 두 분이 양수인 건 아니야. 그러니까 판별식도 성립해야 돼. 그러니까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판별식비는 0보다 크다. 그래서 세 개의 공통범위를 보여줘.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일단 2차를 치환해야 되고 2차 방정식으로 고쳤어. 그 다음 x제곱이 t니까 이때 t값 두 개는 언제나 양의근이 나와요. 그래야 실근이 나와. 0이면 안 돼. 그치? 0이면 근이 하나잖아. 서로 다른 네 양근이다 했으니까 양수야 돼. 0보다 커야 돼. PQ가 모두 0보다 크다. 이 뜻이고. P도 0보다 크고 Q도 0.
그러니까 실근의 부호로 푸는 거야. 세 가지. 부분이야, 부분의 곱, 판별식. 근의 분리하고 같이 해줘야지. 근의 분리도 설명했죠? 근의 분리는 어떻게 된다? 임의에서. 원점이 아니라 임의에서.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2보다 크다. 뭐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두 근이 모두 기준점이 원점이 아닐 때는 근의 분리. 자, 그러면 더함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렇죠? 그러니까 p 플러스 표는 2n 플러스 3이지? 이거는 0보다 크다. 두 번의 곱은 a분의 c지? a분의 c니까 n 제곱은 0보다 크다. 됐죠? 그 다음에 판별식 써줘야죠? 판별식은 b제곱 2n 플러스 3a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n 제곱. 이거는 0보다 크다. 다 0보다 크다지? 이거 세 개 공통 범위를 구하세요. 이 뜻이. 됐지? 이것도 머릿속에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이거, 너까지 알았어. 2차를 치환하면 x제곱이 양수가 나와야 서로 다른 그 실근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있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은 두 분이 모두 양이다. 서로 다른 양이다. 그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실근의 부호구나. 그럼 두 분의 고 판별식이 딱 떠올라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개를 풀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뭐야? 어쨌든 두 분을 베타라고 할 때, 베타는 2알파가 되도록, 어쨌든 이렇게 풀어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m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죠? m은 0보다 크다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돼? 4연제곱 없어지지? 그 다음에 여기 12n이죠? 플러스 9, 0보다 크다지? m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다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그 다음에 m은 0보다 크다. 그러면 공통 범위는 0보다 크다니 2번. 이상하게 답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해 분리로 푸는 게 아니네. m의 범위를 구하라. 그럼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이거는 m의 값을 구하래요. 그렇죠? m의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냥 연립 풀으라는 얘기네. 이렇게 합시다. 자, 요거의 t값을 p라고 놨잖아? 그치? 두 분을 p라고 놨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4차 방정식에, 4차 방정식의 근이, 그러니까 여기 t제곱이잖아. t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3의 t 플러스 n 제곱은 0이다. 이때 두 번이 p인데, 요거를 알파 제곱, 요거를 베타 제곱, 이렇게 봐도 될 거 아니에요. 네 근이 알파, 네 근의 근중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잖아. 지금 여기는 p가 뭐냐면 x제곱이잖아. 이게 x제곱이야.
x제곱이 p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p가 알파면 알파 제곱이 근이야 되지. 자, 다시. 이 말이야, 이 말. p가 알파 제곱이야. 그러니까 x제곱이 알파 제곱이 돼야 돼. x가 알파잖아. 자, 다시. 내 실근 중 두 양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알파 베타는 x값이야. 근데 여기는 t방 정식은 t 자체가 x제곱이야. x제곱을 치환한 값이라고. 그치? 그러니까 x제곱이 알파 제곱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그럼 마찬가지로 발언한 거는 베타 제곱이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t방 정식의 두 근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t방 정식의 두 근이 피크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거라고 보면 되지.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 쓰라는 얘기죠.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2n 플러스 3.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은 n 제곱. 괜찮아? 음. 그런데 그러면 못 풀지 않아요? 왜? 미지수가 3개잖아. 그치? 식은 2개 나왔는 거. 그래서 식 하나가 더 주어진 거지. 베타가 2알파라. 그렇죠? 베타가 2알파니까 5알파 제곱. 5알파 제곱은 2n 플러스 3. 베타가 2알파니까 4알파 제곱, 4알파 4제곱. 여기다 넣으면 베타가 2알파니까 4알파 제곱, 4알파 4제곱은 n제곱. 이거 프로란 얘기죠? 이거 연립 프로란 얘기지. 괜찮아? 아는 표정이 아닌데. 자, 다시. 몇 가지 고치는 건 이해가지? 우리는 이제 2차 방정식을 이용해야 돼. 만약에 문제에서 n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실근의 부호로 풀어야 돼. n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푼 거야. 근데 이제 n의 범위를 가지고 풀었더니 그게 아니잖아. 값을 물어봤잖아. 그치? 범위를 물어본 게 아니라 값을 물어봤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똑같은 얘기인데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풀으라는 얘기지. 그래서 두 분을 이렇게 잡고 그 다음 식 두 개 쓰고 그럼 식이 모자라니까 베타는 이할 하나가 더 주어진다. 그래서 이것까지 해서 하면 베타가 2알파니까 4알파 제곱, 5알파 제곱은 이렇게 2n 플러스 3, 4알파 제곱 곱하면 4알파 4제곱은 2제곱 이렇게 되죠. 됐죠? 그럼 알파 4제곱은 어떻게 되니? 4분의 1 m제곱 이렇게 되니? 그렇지? 어차피 알파를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알파 제곱은 5분의 2m 플러스 3이죠? 그렇죠?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야. 숫자를 딱딱 해줘야지 무슨 이렇게 분수를 줘. 그럼 제곱하면 25분의 2n 플러스 3의 제곱은 4분의 1 m제곱. 이거 풀으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면 2n 플러스 3의 제곱은 4분의, 이것도 안 돼? 4분의 25 m제곱. 이렇게 되니? 양변을 곱하라는 얘기니? 이거? 곱하면 4에다가 2n 플러스 3의 제곱은 25 m제곱. 4에서 16 m제곱. 넘어가면
9m제곱 12에서 마이너스 48은 4, 9, 36, 마이너스 36은 0.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반절씩 풀어가는 거예요. 3으로 나누지 3n제곱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 12는 0.4가 16, 6이네. 마이너스 3분의 2하고 6 나오네. 답은 5번이 됩니다. 정수입니다. 자, 정리해 줄게. 그냥 다시 복잡해 보이니까 정리해 줄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다? x제곱을 한 문자로 치환한다. x제곱을 한 문자로 치환하면 언제나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3의 t 플러스 n제곱은 0이다. 괜찮죠? 그럼 x가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x가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t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됩니다. 괜찮지? 그치? x가 알파 베타, 두고 있는 알파 베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t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되죠. 자, 그래서 요거의 두분을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라고 보는 거야. 몇 가지로 따라오셨죠? 그리고 이제 근거계수 관계 써서 구하는 거야. 그럼 두 분의 합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2n 플러스 3.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두 분의 곱은 n 제곱. 그 다음에 베타는 2 알파, 이거 연립 푸는 거야. 됐지? 그럼 이제 미지수가 3개고 12세개니까 연립방정식으로 돌아선 거지? 이제 이 앞에 건 다 필요 없어. 연립만 풀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연립 푸는 거야. 베타를 없애야겠지. 베타 없애면 여기는 5알파 제곱면 2n 플러스 3. 이거는 4알파 4제곱는 n 제곱. 그렇지? 그럼 알파 제곱이 어차피 0은 아니잖아. 양수니까 이거는 2알파 제곱이 n이다. 이렇게도 되겠네. 그렇지 않니? 이거 2알파 제곱의 제곱이잖아. 그렇지?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양수라는 거 아니까. 근데 이렇게 풀면 위험해. 이렇게 풀면 안 돼. 혹시라도 n값이 또 문제가 생겨. 상관은 없을 것 같아. 알파 대제곱은 4분의 1 m제곱. 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알파 제곱은 5분의 2n 플러스 3.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야 돼. 넣어서 풀어야 돼. 원래 이렇게 넣어서 풀어야 되는데 이제 이 책에서는 양수란 걸 주어져서 요거를 조금 더 간단히 하라고 주어진 거예요. 알파가 양수란 조건이 있으니까 m은 2알파 제곱이고
m이 2알파 제곱이니까 여기다 넣어야지. 알파 제곱은 2m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5 곱하기 2분의 2m 플러스 3. 2 곱하면 5m은 4m 플러스 6. 넘어가면 m을 6. 알파가 양수란 조건이 없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연립해야 되고, 이렇게. 알파가 양수란 조건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 돼. 설명은 이해 갑니까? 그래서 원래는 아무 말이 없으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풀지 말고 그냥 이렇게 풀으라고 뭐가 주어진가? 정수란 조건도 주어지고, 알파가 양수란 조건도 주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풀게 만든 거야. 근데 저 조건이 없으면 이렇게. 또, 다 됐어? 그 다음에 기운이 또. 영어할 수 있는. 아, 이건 됐고, 어. 병의 수. 다섯 개 문자 A, B, C, D 를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120개의 문자열을 사전식으로 A, B, C, D, E에서부터 맨 끝에 것까지 배열하였다. 사전식 배열 문제죠? 어, 다음 물음에 답하라. B, D, C, E, A는 몇 번째 있느냐? 자, 다섯 자리 수야, 다섯 자리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A, B, C, D, E야. 근데 뭘 물어본 거야? B, A, C, E, A는 몇 번째냐? 그럼 맨 앞에 A로 시작하는 거는 무조건 이거 앞에 있지? 그럼 이거 앞에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를 일렬로 세우면 되지? 그러니까 4팩이죠? 그러니까 이거 A로 시작하는 건 몇 개가 있냐면 24개가 있죠? 이렇게. 그럼 이제 B로 시작하는 거야. B로 시작하는 거. B로 시작한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 A로 시작하는 거, B는 했으니까. C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A, B, C, D로 시작하는 거, E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있겠지? 그런데 B, D니까 이건 할 필요 없고 요거 앞에는 몇 개 있어? 두 개가 결정됐으니까 하나, 둘, 세 자리를 배열해 주면 되죠? 아니? 음. 그럼 이건 어떻게 돼? 3팩이죠? 열속까지야. C로 시작하는 것도 앞에 있으니까 이것도 3팩이지? 그리고 이것도 열속까지야. 이제 D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D야. 그럼 그 다음 건 뭐야? 그 다음은 C죠? 그럼 B, D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A지? 네. 그 다음에 C가 올 수 있겠죠? 맞아? 그럼 A가 오는 건 무조건 앞에 있는 거네? 뒤에 두 자리 배열하면 되죠?
2팩이지? 두 가지죠. 그 다음 C가 왔어. C가 왔으면 그 다음에 뭐죠? A가 오고 E가 오거나 E가 오고 A가 오는 거죠. 근데 이 A니까 맨 마지막 걸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24, 그 다음에 얼마? 30, 36, 38, 그 다음에 39, 이게 40번째지. 한 번은 해봐야 돼. 사전 식별을 이렇게 쭉 선생님처럼 나열해서 한 번은 해야 돼. 한 번만 해보면 똑같은 문제 그 다음 나오면 그냥 할 수 있어. 됐죠? 그 다음 이제 60번째잖아? 60번째가 뭐가 오니 이렇게 한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쭉 해주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맨 앞에 A가 올 때, B가 올 때, C가 올 때. 이게 아까 몇 개 했어? 네 개 일렬로 세우니까 4팩이죠? 이게 24야. 그럼 B도 하나, 둘, 셋, 네 개 하면 이것도 4팩이니까 24잖아. 이거 두 개 더하면 48이잖아. 그럼 세 번째에서 12번째 찾으면 되잖아. 이해가지? 그래서 이제 세 번째에서 12번째 찾으면 되는데, C를 밑으로 좀 내리고, 그럼 C 다음에 올 수 있는 거 A가 오거나, B가 오거나, B가 오거나. 그렇지? A가 오면 뒤에 세 개 일렬로 세우니까 3팩이죠? 하나, 둘, 셋, 이것도 3팩이죠? 여섯 가지. 그러면, 여섯 가지, 여섯 가지, 12가지 아니니? 48이니까, 이거 여섯 가지, 이거 여섯 가지 하면, 이거 맨 끝에 게 60번째. 괜찮죠? 그럼 이제 A, B야. 그럼 맨 끝에 거는 뭐겠니? 맨 끝에 거니까 이게 가장 큰 수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2가 와야지. 그치?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수는 뭐있니? 어, D는 여기 있잖아. D겠지, D. D. 그 다음에 A겠지. 그치? 이게 맨 끝에 있는 수지. 아니면 이렇게 또 순서대로 또 해주고, 그 다음 것도 순서대로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또, 그 다음, 하나, 5번. 서로 다른 한 자리의 자연수 6개를 서로 다른 한 자리의 자연수 6개를 일렬로 배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가 오는 경우의 수가 432개다. 홀수가 몇 개니? 하고 물어보네. 그래서 어, 그러니까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홀수가 몇 개니? 그래서 홀수를 n개라고 하면 되잖아. 그렇지? 모르니까 n개라고 x개라고 해도 되고. 그럼 짝수가 몇 개? 6 마이너스 n개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적어도라고 했잖아.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가 오는 경우의 수니까 뭐를 이용하는 게 좋아? 여사건을 이용하는 게 좋죠? 아닌 경우를 빼자고 전체에서. 아닌 경우가 뭐야? 양쪽 끝에 짝수가 오는 경우를 빼자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 짝수를 n개라고 하는 게 편해. 계산하기 편하잖아. 이걸 n개라고 하면 이게 6 마이너스 n개일까? 그러면 짝수를 양쪽 끝에 놓자는 얘기죠? 하나, 둘, 셋, 넷. 이 말이잖아. 이거 양쪽 끝에는 짝수를 놓자는 얘기잖아. 괜찮니? 네. 그럼 짝수를 놓는 경우가 몇 개야? n, p2죠? n개 중에 두 개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거잖아. 일렬로 세우니까 순열이잖아. 그치? n개 중에 두 개 뽑으면 돼. 두 개 뽑았으니까 여기 몇 개 남아? 네 개 남지. 그러니까 여기는 4팩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n, p2 곱하기 4팩, 이게 얼마다? 432다. 이 말이지? 괜찮니? 전체 전치그래 빼야 돼. 전체에서 빼야 돼. 6팩에서 빼야 돼.
됐죠? 그럼 6팩이 얼마야? 720이지? 720에서 이거 뺐더니 432란 얘기 아니야? 432면 얼마입니까? 8이고, 그치? 하나 주고 6에서 8이니 이것도? 그 다음에 2니? 이게 288이야 되네? 그러면 288을 뭘로 나눠? np는 24분의 288이죠? 1이면 24, 48, 12네? 그러니 네. 12는 4 곱하기 3이니? 네. 이거는 n-1이잖아? 4 곱하기 3이니까 n은 4겠지? n은 4개야. 홀수가 4개니까 짝수는 2개겠네. 짝수가 4개니까 홀수는 2개겠네. 괜찮지? 또, 어, 행렬은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앉으세요. 앉아서 테스트를 하나 봅시다.